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24일 밤 9시 41분입니다. 난데없이 이 경호, 기관총 이런 아주 살벌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서해 수호의 날과 관계가 있습니다. 서해 수호의 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로서 당연히 참석해야 할 자리를 일부러 피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왜냐하면 그분이 간 곳이 민생시찰이라고 하면서 대구에 갔습니다. 대구 칠성시장에 갔는데 이때 경호원이 그 군중틀 속에서 기관총을 드러내놓고 있는 사진이 찍혀가지고 지금 오늘 이 한국을 좀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사진이 찍혔어요. 그걸 하태경 의원이 폭로를 하면서 이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고 문제가 되니까 재빨리 이 자유한국당 대변인 민경욱 씨, 이분이 청와대 대변인한 사람이죠. 미 성명서를 재빨리 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관총신 노출 위협 경호로 공포를 조장하겠다는 대통령의 대국민 적대의식 아연 실책을 따릅니다. 표현이 상당히 좀 거칩니다. 지난 22일 네 번째 서해 수호의 날 문재인 대통령은 기관단총을 꺼내들고 방아쇠에 손가락을 건 경호원을 대동하여 대구 칠성시장을 찾았다. 이번 정부의 경호 구호가 열린 경호였는데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열린 경호, 낮은 경호, 친절한 경호인가? 역대 대통령 취임식에서도 기관총은 전용 가방 속에 감춰둔 채 경호를 진행해왔다. 민생시찰 전장, 그것도 서해 수호의 날 추모식 행사에 빠지면서까지 기획 방문한 대구 일정에서 기관단총 무장 경호원을 대동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이며 경악할 일이다. 대통령 근접 경호 시 무장 테러 상황이 아니고서는 기관총은 가방에 넣어두어 대중의 가시적 탐색이 불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경호 관리라고 한다. 이 정권의 입장에서는 대구 칠성시장이 무장 테러 베이스 캠프라도 된다는 것인가? 지지율 반등에 목매는 문재인 정권이 시급한 마음에 대구 방문을 기획 연출을 했지만 오히려 기관총이 아니고서는 마음 놓고 대구를 방문하지 못하겠다는 대통령의 공포심만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대구 시민과 시장 상인들의 눈에 적나라하게 바라다 보이는 그 앞에서 기관단총을 꺼내들고 방아쇠에 손가락을 건 채로 근접 경호를 시킨 사유가 무엇이며 지시한 최종 윗선은 누구인지 청와대는 소상히 밝혀라. 공포를 수단으로 민주주의 정신을 마비시키고 말살시키려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의 시도를 국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니까 청와대가 아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경호 때도 이 기관총을 든 사진이 노출된 게 있다 해가지고 또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경호 때 경호원이 가지고 있던 총기가 노출된 사진을 여러 장을 또 공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또 여기에 또 반박이 나옵니다. 하태경 의원은 청와대가 뿌린 사진 어디에도 칠성시장과 비슷한 상황이 없다. 청와대가 공개한 정복 입은 경호원 혹은 경찰이 총기를 휴대했다고 위화감을 느끼는 국민은 없다. 자유당 관계자도 청와대가 공개한 사진은 대통령 이동 시 근접 경호가 아니라 행사장 주변에서의 단순 경계 근무로 보인다. 제복을 입은 경호원이 무장해섬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경호하는 것과 재래시장 인파 속에서 시민 비슷한 복장을 한 채 무장한 기관총을 훤히 드러내고 있는 이번 칠성시장의 경우는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경호, 이거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중대한 문제입니다. 역사가 바뀝니다. 대통령 경호를 잘못하면 역사가 바뀝니다. 대통령 경호실이 총기 관리를 잘못하면 역사가 바뀝니다.
예컨대 1974년 8월 15일 국립극장에서 8.15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북한에 포섭된 제1동포 문세광이가 경호의 허점을 이용을 해가지고 총을 품고 그 행사장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앉아 있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연설할 때 일어서서 뛰어갔습니다. 일어설 때 오발을 해가지고 자신의 허벅지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복도를 뛰어가면서 사격을 했습니다. 다행히 박 대통령은 맞지 않았고, 박 대통령은 그 방탄 장치가 있는 그 연단 뒤에서 앉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있던 유경수 여사가 맞아서 사망했습니다. 이게 유명한 8.15 사건, 문세광 사건입니다. 그럼 왜 경호가 실패했느냐? 그 전에 어떤 행사에서 주한 외교관 부인들이 좀 유경수 여사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경호 요원들이, 당시에 박종규 경호실장인데 경호 요원들이 가방을 열으라고 하고 외교관 부인들을 너무 사사치 뒤졌다. 불평을 하니까 유경수 여사가 박종규 경호실장에게 좀 싫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던 차에 8.15 행사가 있었는데 이때는 오히려 경호를 좀 느슨하게 하고 친절하게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무장한 문세광이가 외국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일본말을 하니까 그 경호하던 사람들이 외국인은 좀 잘 대우해 줘야지 하면서 그냥 몸 검색도 하지 않고 행사장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이게 경호 실패죠. 경호는 원칙대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바로 여기서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한 1979년 11.6 사건 때는 이것도 경호 실패입니다. 왜냐? 차희철 경호실장이 권총을 차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당연히 경호실장은 항상 권총을 차고 가야 되는데 그 장소에 가면서 권총을 놓고 갔어요. 그러니까 부관이 있다가 그 총을 들면서 실장님 이 권총 차고 가세요 하니까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박정희 대통령이 차지철 실장이 옆에 권총 차고 있는 걸 좀 싫어했다고 합니다. 싫어하든 말든 경호실장은 자기의 의무를 다해서 권총을 차고 갔어야 합니다. 차고 갔더라면 역사가 달라질 수가 있죠. 김재규가 총을 쏠 때 차이철이가 응사를 할 수가 있었다 이거죠. 또 그 경호는 왜 실패했느냐 하면은 그 장소는 중앙정보부가 관리하던 데였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보부가 관리하던 데 박정희 대통령이 갔는데 경호 요원들이 따라갔어요. 그러나 경호 요원들은 중앙정보부 요원들과 옛날부터 잘 아는 사이입니다. 박 대통령이 안에서 식사를 하는데 바깥에서 경호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잘 아는 사이라고 같이 앉아가지고 술 한잔하고 음식 먹고 있었어요. 이게 친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도 경호의 실패입니다. 또 다른 경호 실패는 유명한 사건이죠. 1983년 10월 9일 전두환 대통령 일행이 미얀마를, 지금 버마죠. 미얀마를 방문해가지고 아웅산 묘소를 참배하러 갔을 때 북한 정권이 거기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는 폭탄 장치를 해놓았습니다. 그 묘소 지붕에다가 터뜨렸어요. 17명이 죽었습니다. 우리 장차관급 엘리트 김정일의 소행이었습니다. 다행히 전두환 대통령은 늦게 출발을 해서 도착하기 전에 폭파가 일어나가지고 전두환 대통령은 살았습니다. 이것은 당시 장세동 경호실장이 잘못한 게 아니고 경호는 현지에서 책임지는 거니까 버마 당국이 실수를 한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경호 실패로 대통령이 몇 번 암살됐습니다. 1963년 11월 케네디 대통령이
오스왈드의 총을 맞고 죽었습니다. 무슨 영화가 있죠.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나오는 사선에서란 영화가 있습니다. The Lion of Fire인데 사선에서. 그때 사선에서 죽을 사자가 아니고 초는 거죠. 초는 솔사자죠. 사선에서. 거기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어떤 역을 맡느냐. 대통령 경호요원으로 있었는데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 그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하다가 또 다른 대통령 암살 사건이 있을 때 몸을 던져서 그것을 막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총기 휴대가 일반적으로 금지된 나라입니다. 그 미국이라든지 총기 휴대가 아주 자유로운 이번에 큰 사고가 난 뉴질랜드도 평화로운 곳이지만 그 총기가 한 100만 자루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 나라와 달리 한국에서는 총을 가진 사람이 없으니까 경호요원이 총 들고 다닌다는 게 보면은 조금 깜짝깜짝 놀랄만도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 경호는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다소 불편을 겪더라도 그것을 양해해야 합니다. 다만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보일 정도로 사진이 찍힐 정도로 총기를 노출시킨 그것은 실수입니다. 실수면은 청와대에서 우리 실수했다. 죄송하다 하면 되지. 그걸 반박하기 위해서 과거에 총기 노출 장면까지 찍어가지고 그건 일종의 기밀 아닙니까? 그것까지 노출시켜서 과거에도 이랬다. 이 정권이 항상 하는 게 문제가 생기면 과거에도 이랬다. 또는 과거 탓을 하는데 이것도 일종의 과거 탓인데 그렇게 하니까 또 더 문제가 시끄럽게 됩니다. 대통령과 경호와 총기 이거 잘 다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국가에 병고가 생깁니다. 이번 이 기회로 해가지고 대통령 경호실이 정말 철저하게 대통령을 지키고 있는지 점검을 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는데 우리 역사에서 배우는 것은 있습니다. 경호는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경호는 원칙대로 해야 합니다. 원칙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경수 요사가 돌아가시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돌아가신 겁니다. 감사합니다.